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실의 이우승 대표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약 한 달 전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대가 공동으로 연구한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정리하고 실제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왕 공부한 김에 서울대학교가 어떻게 학생을 평가하는지도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지금 3월 이 시기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을 함께 공부하면 앞으로 준비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각 평가 요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세부 평가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 학업 역량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는 이유는 현재 3월 달에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떤 평가 요소를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 대비하기 위해서 방송을 찍습니다.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재평가한 부분들도 있고요. 주관적인 요소가 그래서 다소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각 평가 내용 또한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학교 생활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5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크게 본다면 이렇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파트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진로 역량이긴 한데요. 하나하나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 입장에서 이해가 좀 될 수 있도록 방송을 한번 이끌어가 볼 예정입니다. 또한 저는 어차피 공부한 김에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와 서울대학교 교사 초청 연수 자료도 함께 포함해서 어떤 점들이 대학이 좋아하는 학생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학업 역량 속의 학업 성취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이란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공부 능력입니다. 즉, 우리 대학교에서 너 수업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를 묻고 있는 건데요. 수업에 따라갈 수 있는 기준은 단순히 수학 3등급이라고 해서 서울대 수준이 맞다, 아니다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3등급이지만 원점수가 98점인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고 88점인 친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교 자체의 난이도가 실패한 것이지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업의 발전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학업의 발전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성적을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데 성적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학생의 노력의 5배 이상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을 해내는 학생들을 대학교에서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학업의 발전을 볼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요 과목과 비주요 과목을 다 잘하였는지의 여부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사 연수 자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편협하게 공부 안 했어? 유독 소홀한 건 없었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꼭 필요한 과목만 공부한 게 아니라 비주요 과목도 그렇게 소홀하지 않았어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께서는 나 한 과목 버렸어 이런 마인드를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학교가 있고요, B 학교가 있는데 수학을 96점을 받았음에도 학교 평균과 편차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서 2등급을 받게 되었고 B라는 학교는 수학이 87점이지만 평균 등급이 너무 낮아서 이렇게 1등급을 받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B 학생의 경우는 교과 전형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바로 이 뜻일 겁니다. 또한 성취도의 비율은 어떠한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원점수 95점에 똑같은 성취도 A를 받았어도 얼마나 어렵게 받았는가, 얼마나 쉽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2022학년도 서강대학교 교과 전형의 진로 선택 과목 평가를 참고하신다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과에 필요한 과목 성적은 어떠한가요? 이런 것들도 묻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서울대에서도 위에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업 태도입니다. 학업 태도를 생활기록부에서 내가 얼마나 관심이 많고 얼마나 이 공부를 하고 싶은지를 어필해주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자기평가서나 동료평가서나 혹은 독후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세부평가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성취 동기와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성취 동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2학년이나 3학년들은 1학년 때 배웠던 교과서나 탐구활동을 통해 동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1학년의 경우는 동기가 없이 학교에서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서를 통해서 동기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독서는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독서는 대학 공부의 기초이자 전부입니다. 독서를 통해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응용하고 활용해서 자발적으로 탐구하신다면 그리고 이 과정이 생활기록부에 적힐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평가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기를 통해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단순하게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았다가 아니라 얼마나 깊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해봤니?를 물어보는데 새로운 지식을 어디서 얻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교과서와 독서일 것입니다. 물론 유튜브나 뉴스에서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단 독서를 통해 얻었다 라고 어필하는 게 조금 더 학업적으로 보이긴 하겠죠. 결국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선생님 독서 미반영이잖아요. 그럼 안 해도 되잖아요.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독서는 세특이나 행특이나 창체 활동에서 독서를 간접적으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방송에서 무엇을 읽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서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교과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는가? 노력했는가?인데요. 사실 생기부 속에서 이 친구는 굉장히 소극적임이라고 말을 본 적은 없어요. 거의 다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수업 듣고 끝인 학생과 수업을 듣고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탐구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즉 이후의 활동이 친구들과 함께 했다면 선생님께서 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면 학업 태도 면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 학업 태도는 행특에서도 충분히 어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고 태도가 얼마나 이쁜지 담임 선생님께서는 2학년까지 담임 선생님께서는 행특으로 조금 작성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기부 평가 요소가 축소되고 있어서 행특 부분에도 단순히 착하다, 이쁘다, 인성 짱이다 이런 말보다는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평가해 주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빅토립시 랩을 보는 선생님들은 꼭 그래 주실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세특 어필 키워드라고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요거는 우리 학생들 자기 평가서 많이 쓰잖아요. 자기 평가서 쓸 때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들도 있으면 조금 내용이 풍부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스로 얼마나 알고자 하니 그리고 지식을 활용하고 누적해봤으면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지식을 활용하거나 성공하거나 때론 실패해본 학생을 더 우수한 학생으로 본다라는 서울대학교의 입학사정관님의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탐구력입니다. 이 탐구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릴 진로 역량과도 굉장히 많이 겹치고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1부니까 이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역량은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호기심이 먼저 있어야겠죠. 그리고 궁금해서 탐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래서 해결해봤어. 그래서 내 결과는 이래 라는 이런 과정들이 수행평가이자 자기평가서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각종 탐구 활동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인데요. 지식을 확장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독서에서 배운 내용을 보고 그렇구나. 이게 이런 거래요. 인터넷 보니까 이거는 이런 거래요. 라고 지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공부했으면 독서를 했으면 그것을 토대로 내가 이만큼이나 알고 있어 라는 지식의 깊이와 확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존의 독서와 교과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험도 해보고 실습도 해보고 탐구도 해보고 내가 단순히 교과서만 공부한 건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알아. 이런 모습들이 생활기록부에 보여준다면 입학사정관님께서 지식을 확장했구나 라고 평가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확장했다라고 쓰기보다는 평가자 입장에서 이 생기부를 보고 이 친구는 진짜 확장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게끔 깊이 있는 탐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탐구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즉 그로 인해 우수한 결과 및 성과물이 있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대목이겠지요. 이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공동교육과정도 그러한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 속에서 활동의 깊이를 공부해야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도 이러한 평가의 일부분입니다. 진로 선택은 왜 하는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내 진로를 위해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의 세특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성균관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속에서 진로 선택 과목의 정량평가 20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탐구 역량이 학년이 증가할수록 깊어지고 꾸준히 계열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생활기록부가 될 것입니다. 항상 호기심이 우선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호기심은 일반고 학생들에게 더 특히나 중요한 학년 간의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3학년 때는 활동을 정할 때 단순하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가 아니라 1학년과 2학년의 활동에 연계됨과 동시에 미래에 진학할 학과와도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탐구력이라는 것은 전공에 따라 조금씩은 상이할 텐데요. 예를 들어 공대는 이제 설계를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순수 자연 계열은 실험하는 역량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렇듯 전공별 탐구 역량도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교사 연수 자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이 교과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과 수준을 파악한다.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는 교과서가 특별한가요? 아니면 서울대를 못 보내는 학교는 교과서가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교과서는 다 교과 수업도 교과서도 다 동일해요. 그러면 서울대 오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나요? 그것도 아니죠. 못하는 거 없이 정말 다 잘해 오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서 평가를 할까요? 어디서 결론이 나오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학생이 교과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과 수준을 파악한다고 하는데 교과서 공부를 하고 호기심이 생겨 탐구를 하고 결과가 나오는 이 수행 탐구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세특에서 표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입학사정관님들께서는 정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겉으로만 공부하고 대충 인터넷 뺏겨가지고 조사하고 발만 살짝 담근 활동인지 아니면 진짜 깊이 있게 공부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자 탐구했는지 생활기록부를 평가하다 보면 제가 느끼기에 얘는 진짜 했어. 이건 진짜야. 찐이야. 진정성 있어.
라고 평가하는 생활기록부가 몇 개 있습니다. 즉 보여주기식 생활기록부가 아닌 정말로 활동한 생활기록부를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학생분들께서도 막연한 인터넷 조사가 아니라 이젠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여실히 세특에 드러나는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번에 바뀐 평가 항목들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서울대학교 교사 연수 자료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에서 고르게 우수한 면모를 지닌 학생을 높게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서울대학교는 몇 등급 학생들이 들어올까요? 라고 한다면 여기 써 있습니다. 문과는 거의 1등급 땡땡 입사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과 학생들도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서울대는 1.0등급도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어디서 평가가 달라질까요? 자, 첫 번째,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즉, 교과 공부는 이미 다 잘해 오는 것인데 얼마나 고르게 우수한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는 세특에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세특을 만들기 위해선 하나의 학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학과에 필요한 역량을 고르게 갖춰서 나중에 3학년 활동을 다 보았을 때 그래서 걔는 이걸 하고 싶었구나 라고 하나처럼 보이는 생기부를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활동들을 쭉 보게 되면 글로벌 경영학과를 준비하는 친구처럼 보일 것이고요. 광고홍보학과를 준비하는 친구처럼 보이실 거고요. 산업경영학을 준비하는 친구처럼 보이실 거고요. 경제학을 준비하는 친구, 창의인재학을 준비하는 친구, 경제금융학, 경제학을 준비하는 친구처럼 보일 테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보니 경영학이 내 진로가 되는 것처럼 경영학을 준비한다는 느낌보다는 학업의 우수한 면모가 마치 각 학과를 준비하는 것처럼 깊게 준비를 하다 보면 그리고 그것이 합쳐지다 보면 경영학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다 보면 경영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과로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도 나오게 되겠죠. 또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학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목표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해당 모집 단위에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 알고 지원하는가? 이렇게 수시 모집에서 지원하려면 3학년 때 교과 진로 희망은 좀 늦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즉 또한 우리 학생들께서 본인이 준비하는 학과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영학은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지 창의인재학과는 무슨 학과인지 모르시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학과가 정확히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 학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항상 이렇게 커리큘럼과 학과 소개를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내 진로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하다 보면 학업에 대한 부족성을 느낄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물리2가 필요한 건축학과인데 물2가 개설이 되지 않았거나 못 들을 경우 이렇게 학생이 개인적으로 공부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 과목을 잘못 설정하거나 선택 과목 선택 후에 진로가 바뀐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선택 과목을 바꾸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다른 부분에서 내가 비록 선택 과목을 잘못 설정했지만 진로를 위해 이렇게까지 공부해봤어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어필을 해볼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 세특. 세특에서 물리2와 융합한 탐구 활동들을 하면 참 좋겠죠. 그렇게 못한다고 한다면 자율동아리나 독서, 자소서, 수상 이런 데서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 학년도, 2025 학년도 지금 고2, 고1이죠.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그 부분을 어필할 공간이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어필할 공간이 정말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상의 의미도 서울대는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내신이 1등급인데 수상의 희소성이 얼마나 되는가? 타기 어렵나? 쉽나? 수학 1등급인데 경시대회가 4등이라고? 자, 아무래도 서울대다 보니까 1등급인데 수상이나 세특에서 얼마나 희소성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세특에도 적용해보면 1등급인데 너 단순하게 인터넷 조사만 해봤어? 너 이런 거 안 궁금했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1.0등급이라고 할지라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인터넷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탐구한 학생으로 보일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들 수기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우고 넘어갈 수 있는 탐구 활동을 추가적으로 조사도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보고서도 작성한다면 자신만의 지식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배우고 자신만의 지식을 쌓고 폭을 확장해 나간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호기심을 통해 궁금해하고 그리고 탐구로 이어져 나갔다. 학습 과정 속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해봤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행평가 말고 본인이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 혹은 학교는 우리 학생들을 넓고 깊게 공부할 수 있게 유연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주셨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의 비결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넓고 깊은 교육의 장을 만들어주는 학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할 때 탄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학생은 스스로 수행평가 말고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깊게 공부해봤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는 학교 관계자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존경하는 학교 담임 선생님들, 께서 학생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끔 이거는 배운 거 아니야 안 돼 이게 아니라 정말 넓은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학업 역량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내 목표 대학의 학과에 맞추기 위해서는 2부에서 나오는 진로 역량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다음 방송인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준비해야 하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보는 1부였습니다. 1부는 2부와 연결하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 방송 보시고 2부가 업로드 될 때 함께 어우러져서 본다면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관적 견해가 많이 들어간 방송이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1대1 방송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 학생 여러분들의 어려움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